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먼저 합시다. 중학교 때는 자,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이 있었다.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점 A, B, C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점과 변은 항상 같은 문자를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점은 대문자, 변은 소문자 이렇게 쓰기로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대변이다. 그래서 대변이라는 거는 마주보고 있는 변을 뜻한다. 이거죠. 그래서 빗변은 C분의 B. 그래서 빗변은 C니까 이렇게 사인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대변이 아닌 변.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얘는 빗변이라는 이름이 있고 얘도 마주보고 있는 변이라는 대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얘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빗변도 아니고 대변도 아닌 변, 우리는 그거를 이제 A, 코사인에서 쓰려고 하는 거고 C분의 A라 하자.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하면은 대변 아닌 것분의 대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를 A분의 B다.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밑변과 높이가 아니라 대변이냐 대변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덜 헷갈려요. 왜냐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을 때 우리는 밑변과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도 대변이 뭔지 대변이 아닌 변이 뭔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변의 길이가 4, 요 변의 길이가 3, 요 변의 길이가 5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사인 세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빗변은 여기인가 아는 거고 그죠? 대변은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인가 알잖아요. 그래서 5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밑변이 뭔지 높이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 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빗변 알고 마주보고 있는 변이 아니니까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 대변이 아닌 거 4분의 대변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뭐 6, 80 이렇게 할까? 그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좀 다른 걸로 해야지. 이걸로 합시다. 5, 12, 13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사인 세타가 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13분의 12 코사인 세타가 뭐냐 13분의 5 탄젠트 세타가 뭐냐 5분의 12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분수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비율이에요. 이 비율은 뭐냐면 변과 변 사이의 길이 비율 뜻하는 거예요. 그죠? 이 같은 경우에는 빗변과 대변 사이의 길이 비율을 뜻하는 걸 거고 얘는 빗변과 대변이 아닌 변 사이의 길이의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원래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게 원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이렇게 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현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현의 길이의 절반, 이 길이를 물어보는 게 사인이에요. 현의 길이의 절반을 물어보는 게 사인이었고,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딱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를 물어보는 게 사인의 반대다 라는 뜻으로 코사인인데, 코가 컴플리먼트, 집합에 있어 이야기할 때 여집합에 이야기하는 그 시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인의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낼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를 물어보는 게 탄젠트예요. 접선. 탄젠트는 접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존재할 때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예요. 우리 이거 그림 많이 본 적 있죠? 자주 봤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변과 변 사이의 길이 비율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느낌이 이거죠. 변과 변 사이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b가 일정하면은 무조건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길이랑 상관없이 비율만 일정하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 좀 더 큰 걸로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8, 6, 10 이렇게 된다면 얘랑 얘는 닮음이에요. 그죠? 닮음이면 대응하는 길이 비율이 일정할 거고, 대응하는 길이 비는 1대2예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닮음인 삼각형이 나온다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무조건 같은 값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인 값을 계산을 해보면 사인 세타는 10분의 6이 되고,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8이 되고, 탄젠트 세타를 계산을 해보면 8분의 6이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변과 변 사이의 길이 비율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랑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 값을 물어보거나 코사인 값을 물어보거나 탄젠트 값을 물어볼 때 내가 어떤 특정한 가격 크기를 알고 있다면 삼각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뭔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해놓고 사인 세타가 뭐 예를 들어 뭐 7분의 3이다 이렇게 해놓고 b의 길이가 9야 그러면 c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인 세타가 7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이야 라고 미리 깔고 시작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에서 b가 9였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요거랑 사인 값이 똑같으려면 닮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의 길이가 3배일 거니까 c도 3배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길이 비율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면 사인 값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얘는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단 말이죠. 아닌가? 중학교 때 이거 배우죠? 안 배우나? 오케이. 자, 그냥 이거 씻고만 돼요. 자, 사인 제곱은 그냥 이거 제곱하면 됩니다. c의 제곱분의 b의 제곱. 코사인 제곱은 c의 제곱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는 c의 제곱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을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분자 얘 대신에 내가 C의 제곱분의 C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으면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외워야 됩니다. 다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건 C분의 A, C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내가 C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A분의 B라는 모양이 나와요. A분의 B는 탄젠트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니네가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괜찮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식입니다. 이 두 개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텐데 일단 위에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을 많이 만들어낼 거고요. 밑에 있는 걸로는 뭐 모양 바꾸는 거, 곱셈 공식을 하기 전에 모양 바꾸는 걸로 일반적으로 많이 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억지로 뭐 공식을 더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이 공식은 나중에 니네가 이 미적분을 배우면 더 자주 쓰일 공식들이니까 지금 이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니네가 이것 두 개로 다 풀 수 있도록 문제에서 줍니다. 아시겠죠?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알면 좋겠지만. 자,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세타의 제곱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의 제곱을 간단하게 쓴 거예요. 알겠죠?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사인이라는 문자에 제곱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애는 사인의 세타 곱하기 세타를 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곱을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또 뭐 배웠었냐면 삼각형 요렇게 해가지고 요 변의 길이를 A, 요 변의 길이를 B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 그래? 자,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 놓고 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니?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과 이 변과 얘와 관련 있는 게 사인이다 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H 사인 세타는 A분의 H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H라는 애가 A의 사인 세타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높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H 대신에 얘를 써주면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식이 있었다 라는 것도 니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외워야 되고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외워야 되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는 거 배웠었는데 여기를 A, 여기를 B, 뭐 여기를 세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만들면 삼각형 두 개 있는 거죠. 똑같은 삼각형 합동이 삼각형 두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요거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서 얘는 그냥 AB sin 세타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했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사각형이 있을 경우에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있어서 요 변의 길이를 A, 여기 변의 길이를 B, 뭐 요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세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도 2분의 1 AB sin 세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었다 였습니다. 이건 쭉 배웠던 거기 때문에 증명은 안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둔각 삼각형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했었냐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AB에 sin 180도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삼각형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높이를 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각의 크기가 180도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로 사인을 표현을 하면은 sin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B분의 H이기 때문에 이 H 높이가 B의 sin 180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서 밑변의 길이 A, 높이 H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삼각형 넓이를 구했었다 이 말이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먹고 나서 우리가 단위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4분원 이야기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 원의 일부분이 있다 이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A,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B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라는 게 1분의 B니까 그냥 B네요. 그죠? 그래서 B 대신에 우리가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 코사인 세타가 1분의 A니까 그냥 A죠. 그래서 A 대신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변의 길이가 A일 때 이 변과 이 변을 그냥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 빗변의 길이가 있고 각의 크기가 존재한다면 이 대변이 사인과 관련있다는 걸 니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를 그냥 A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1일 때 사인 세타 이거 써줄까? 여기가 만약에 2라면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뭐야 하면은 2분의 B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B는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2분의 A거든. 그러니까 A는 2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를 빗변과 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있으면 이걸 보고 우리는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라고 바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그냥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인이 뭐더라?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변의 길이를 설명하는 건 그냥 보자마자 바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8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 변의 길이는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8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바로 말을 하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는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8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대변이
사인과 관련이 있고 대변이 아닌 게 코사인과 관련이 있다. 이거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탄젠트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탄젠트가 접선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어주면 탄젠트를 이야기할 때 이 길이가 1이잖아요. 이 길이가 1이어서 탄젠트 세타는 뭐야? 라고 하면 1분의 요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탄젠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변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사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에 관한 거. 이게 그림 그리고 나니까 아까 전에 그려줬던 그거네. 그죠? 요게 현의 절반이고, 그죠? 요게 그 반대쪽, 사인의 반대쪽. 얘가 접선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가게 크기를 키워보았다. 이렇게 했죠. 자, 가게 크기를 키워보니까 사인은 이 세로 길이와 관련이 있는데 가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이 세로 길이가 길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게 크기가 커져가지고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세로 길이가 사인 값이기 때문에 사인이 가게 크기가 작을 때의 사인보다 가게 크기가 클 때의 사인 값이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게 크기가 0도에서 90도로 갈 때마다 사인 세타는 계속 커진다.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래서 가게 크기가 거의 90도에 다다르면 이 세로 길이는 1에 다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까 1이랑 똑같다는 이야기는 괜찮죠. 그죠? 이게 90도와 똑같아지면 거의 가게 크기가 90도처럼 되면은 세로 길이가 1이랑 같아질 거다. 이 말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커지다가 가게 크기가 90도가 되면은 사인 값은 사인 90도는 1이 되더라 까지 했었고요. 코사인 값 같은 경우에는 가게 크기를 키우니까 가로 길이는 줄어들죠. 그래서 코사인 값은 계속 작아지는데 90도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 솟구치기 때문에 가로 길이는 없어지는 것과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더라 까지 배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탄젠트 값도 우리가 가게 크기를 키우면 접선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길어지고 여기 접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세로 길이도 많이 길어지겠지. 그래서 계속 커진다. 얘는 90도가 되면은 너무 커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가게 크기가 조그만하면 이렇게 접선 길이, 가게 크기가 커지면은 접선의 길이 이렇게, 가게 크기가 더 커지면은 이렇게, 가게 크기가 더 커지면 이렇게. 그래서 90도에 다다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탄젠트 값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가게 크기가 0도에서 90도까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게 크기가 90도보다 더 크다는 것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설명할래?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특수각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 특수각은 뭐 30도, 45도, 60도, 90도, 뭐 0도 이거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외우라고 배웠죠. 이거는 지금도 외워야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아예 까먹으면 안 돼. 뭐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쭉 많이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더 많이 외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인 값은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그 다음에 얘는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우리 이제 탄젠트 값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그래서 1분의 0이니까 0.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니까 2 곱해주면 루트 3분의 1. 얘는 똑같으니까 1. 얘분의 얘는 루트 3. 분모가 0인 분수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 표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외우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고, 중학교 때는 1, 4분면에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내려주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값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냥 두 개의 삼각형이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변의 길이가 3cm, 4cm, 5cm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냥 그 정보만 주면은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더라도 전부 다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일하다. 유일하니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다 라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아,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정의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1, 4분면과 2, 4분면과 3, 4분면과 4, 4분면은 특징이 있어요. 1, 4분면은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양수고 얘는 X좌표가 음수, 얘는 둘 다 음수, 얘는 Y좌표가 음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막 바꿔주면서 우리가 이 4분면에 있는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 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각의 크기를 바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인 값은 뭐 얼마고 코사인 값은 얼마고 탄젠트 값은 얼마야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주면 그 사람이 딱 듣고 아 그러면 각은 몇 도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걸 먼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인 몇 도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먼저 깔아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씨.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30도 이렇게 있다고 하죠. 자,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30도면은 특수각이어서 1대 루트 3대 2의 길이비를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표로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양수, 이거 양수. 됐죠? 그런데 이쪽에,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동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에 대한 각은 150도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이 동경에 대한 각은 실제로는 150도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단 말이지. 1.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2분의 1. 이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에요. 근데 길이로만 이야기를 하면 1사분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와 2사분면에서 이야기하는 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생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좌표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내가 반대로 썼네. 코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이 좌표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어주면 누구나 다 15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야, 사인 150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0도는 이렇게 해서 동경을 이렇게 바라봐요. 됐죠? 동경을 바라보는 걸 기준으로 좌표를 찍는 겁니다. 이 좌표를. 됐죠? 이 좌표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인 값을 계산하면 1분의 2분의 1이니까 이거 2분의 1이야. 그럼 코사인 150도는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탄젠트 150도는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물어보냐? 사인 x가 2분의 1이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면 이거 몇 도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거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고 각의 크기는 몇 도야? 라는 걸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자, 사인은 이 세로 길이랑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코사인은 가로 길이랑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2사분면에는 좌표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1사분면은 플러스 플러스로 표현이 되고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고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요. 괜찮죠? 자, 우리가 이 빗변의 길이는 1로 고정을 해놨잖아. 빗변은 좌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빗변은 길이에요. 가로랑 세로만 좌표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사분면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을 설명하려고.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사분면을 구별을 해보면 사인 값 계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인은 빗변분의 여기 대변이잖아요. 그죠? 근데 1사분면은 대변이 양수잖아. 위로 올라가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사인 값은 양수로 표현이 돼요. 괜찮죠?
여기 이사분면의 사인 값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인 값의 그 좌표의 y 값, 이 세로 길이에 대한 거는 양수로 표현이 돼서 사인은 이사분면도 양수로 표현이 돼요. 괜찮습니까? 근데 3, 4분면에 내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때 이 좌표는 x 값도 음수인데 y 값도 음수잖아요. 이 세로에 대한 게 좌표로 표현이 되면 음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사인 값이 음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괜찮습니까? 4, 4분면에다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 좌표를 읽을 때 x좌표는 양인데 y좌표가 음으로 표현이 돼서 이 세로 길이를 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좌표를 써먹으려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인 값이 세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음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코사인을 볼까요? 코사인도 여기 빗변은 항상 양수고 가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좌표가 양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은 양. 근데 이사분면을 보면 이사분면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좌표를 사용을 하려면 x값이 음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은 음으로 표현이 되고요. 3, 4분면 마찬가지로 x좌표 음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거라서 좌표를 사용하려면 가로 길이는 음수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사인 음으로 표현이 될 거고 4, 4분면 좌표를 사용하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로 길이를 양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코사인은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양이니까 1, 4분면에서 양. 2, 4분면에는 x좌표가 음이고 y좌표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가로분의 세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으로 결과값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로는 양인데 세로가 음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음으로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좌표를 써보니까 각 사분면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1, 4분면을 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고 2, 4분면을 보면 사인만 양수고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인 거예요. 여기가 괜찮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면 사인만 양수네? 이거는 2, 4분면 각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 4분면 각인 걸 알았어요. 2, 4분면 각인 걸 알았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인 값이 2분의 1이라 그랬으면은 이런 느낌인 거지. 꼭 단위원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닮음이니까 크기를 키우든 줄이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쓰기 좋은 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여기가 30도구나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가 30도라는 걸 알고 있다면 문제에서는 실제로 물어본 건 30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동경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동경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물어본 각은 이 각이라는 거지. 150도. 괜찮나요? 그래서 사인 150도였구나 이런 식으로 코사인 150도였구나 탄젠트 150도였구나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각의 크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보만 준다면 동경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과 숫자를 1대1로 매칭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사인에 대한 각을 숫자와 매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각을 기준으로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왜냐하면 함수라는 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라며. 그죠? 그러니까 각과 어떤 숫자 사이의 관계를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삼각함수를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1, 4 보면은 전부 다 양수고 얘는 사인만 양수, 3, 4 보면은 탄젠트만 양수, 4, 4 보면은 코사인만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얼싸안고 뭐 올 산타크로스 뭐 이거 하여튼 뭐 사람마다 외우는 방법은 달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몇 사분면이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몇 사분면이 어디다 뭐다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사인 120, 코사인 120, 탄젠트 120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120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니네가 이렇게 120도를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니네가 120도를 그려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삼각형은 항상 이 방향으로 그려야 해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아. 왜냐하면 좌표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로가 이 세로가 필요해요. 알겠죠? 약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 4분면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러면 꼭 이 방향으로 그려야 돼요. 사람마다 삼각형을 그리는 방향이 다르다면 값이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리는 방향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4, 4분면을 그려라라고 이야기하면 꼭 이 방향으로 그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렇게 각의 크기를 재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동경은. 됐죠? 자,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30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60도예요. 그럼 여기 변의 길이는 1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60도이기 때문에 특수각이라서 1대 루트 3대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길이는 2분의 1이 되고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고. 됐나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쓰는 거죠. 사인 120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내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썼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좌표를 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꼭 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양인지 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인 12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각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요 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설명해 놓으면 누구나 다 동경을 처음부터 출발해서 120도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까요?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데 탄젠트 값이 1이래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어디다가 그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연아, 너 후회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봤을 때 사인이 음수, 코사인이 음수, 탄젠트가 양수니까 괜찮습니까? 아, 이거 3, 4국면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3, 4국면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3, 4국면의 그림을 그릴 건데 3, 4국면의 그림을 그릴 건데 사인, 코사인 여기가 다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각 변의 길이를 좌표를 쓰기 위해서 부호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은 2분의 루트 2, 코사인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도 1인 그런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각의 크기가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그리는 순간 이 각의 크기는 누구나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각은 225도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습니다. 사인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루트 3. 자, 몇 도일까요? 그림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인과 탄젠트가 음이고 코사인이 양이니까 아, 이게 사사분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런 다음에 부호를 떼고 보는 겁니다. 부호는 좌표 때문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인이 2분의 1이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면은 30도에 대한 각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똑같이 각을 볼 때는 동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각의 크기는 330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360도 안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36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라는 겁니다. 360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냥 같은 걸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자 이거죠. 왜냐하면 동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됐나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는 그 바라보는 위치를 좌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사인 30도와 사인 390도는 그냥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괜찮을까요? 같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게 없다. 왜냐하면 동경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1대1로 그냥 매칭시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니네는 예를 들어서 사인 405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바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코사인 얼마로 할까? 135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냐? 탄젠트 얼마야? 660?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냐? 괜찮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는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다시 사인 마이너스 120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코사인 마이너스 얼마일까? 뭐 390으로 나온다거나 탄젠트 600 뭐 마이너스 600 이런 식으로 나와도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먼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가계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 405도다라고 이야기하면 45도랑 결국 같은 동경을 공유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45도를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코사인 135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가 45도 여기가 135도. 그래서 우리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값을 계산하면 코사인 45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사분면각이라는 거죠. 이사분면각은 이 변의 길이를 음수로 표현을 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거. 다음 탄젠트 660은 얼마야? 660이 720에서 60을 빼는 건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60도?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래서 탄젠트 60도에 관한 이야기니까 루트 3인데 4사분면의 탄젠트는 음수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다음 사인 마이너스 120도. 사인 마이너스 120도는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3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60도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럼 60도에 대한 사인 값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런데 3, 4분면의 사인은 음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안 쓰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죠? 좌표를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빨리 해주면 좋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30도.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코사인 30도에 가는 대한 값이 2분의 루트 3입니다. 괜찮나요? 4사분면의 코사인은 양수거든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600. 탄젠트 600은 얼마야 이거? 이쪽이네요. 자, 2사분면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60도.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인데 2사분면각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아시겠죠?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이제 내가 지금 이걸 60분법으로 쓰고 있잖아. 그죠? 호도법으로 바꿔놔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호도법으로 바뀌어 있는 거를 60분법으로 머릿속으로 바꾼 다음에 각의 위치를 잡아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니네가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냐면 오늘 연습하는 김에 그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특수각은 니네 손으로 한 번씩 그냥 다 써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 좀 쉽습니다. 12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12분의 잠깐만 4분의 8 3분의 8 이렇게 4파이 그 다음에 12분의 6파이 약분하면 좀 더 모양이 이뻐져요. 그 다음에 12분의 8파이 12분의 9파이 12분의 10파이 12분의 12파이 14파이 12분의 15파이 12분의 16파이 18파이 그 다음에 12분의 20파이 12분의
21파이 22파이 24파이. 요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니네 손으로 다 써봤으면 좋겠어. 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위치만 잡으면 삼각형의 생김새가 다 특수각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니네가 30도, 45도, 60도를 외우고만 있다면. 요게 뭐 6분의 파이로 표현이 되고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얼마야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파이. 앞으로 계속 볼 숫자들이에요. 니네는 거의 특수각만 공부할 거라서 이런 특수각에 대한 거를 한 번 정도는 써봐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팔아. 각의 크기를 쓰라고 하면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 180도, 210도, 225도, 240도, 270도, 300도, 315도, 330도, 360도.
이게 계속 쓰다 보면은 규칙이 있어가지고 되게 쉽게 써지는데, 어려운 부분 있어요? 사인 값을 내가 썼는데 혹시 사인 값 쓰다가 힘들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있으면 내가 그림 그려줄게. 이거 중에 뭐 해줄까요? 사인 값 이해가 안 되는 값도 있을까요? 좀 어렵다. 우리는 특수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다 30도, 45도, 60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호만 차이가 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30도) (45도) (60도) 그 다음에 120도, 135도, 150도, 그 다음에 210도, 225도, 200 얼마야? 40도, 그 다음에 270도, 300도, 315도, 330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내가 이걸 가지고 사인값 이야기하겠다 하면 30도이기 때문에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됐습니까?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 사인 90도 1. 사인값 이거 계산할 때 삼각형을 이쪽으로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사인 120도 이야기할 때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60도란 말이지. 괜찮습니까? 그럼 사인 60도 그냥 계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사인 60도 계산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인 값이 세로 길이랑 관련이 때문에, 그죠? 그럼 사인 60이랑 사인 120이랑 이거 대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로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가 60이요, 여기가 30도인 상황이랑 여기가 60도인 상황. 이거 Y축 대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사인 135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45도 각도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거. 그래서 사인 값을 이야기할 때 사인 45도로 이제 불러주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이사분면각은 사인 값이 얼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나는 여기를 그렸지만 이렇게 바라봐준다 이거지. 동경.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 여기 사인 값 2분의 1, 세로 길이가 대칭이니까 그래요. 사인 값 세로 길이인데 여기는 세로 길이가 없으니까 0.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인 120도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 얘랑 길이가 같긴 해요. 그런데 얘는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인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수잖아요. 괜찮습니까? 세로 길이를 음수로 표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얘랑 대칭.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 얘는 마이너스 1. 이까지 해놓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대칭이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사인 값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이거 한번 제대로 써보면
나중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우 겁나 빡세네 이러지 말고 어차피 이거 니네 다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문제들은 다 어차피 이 각도 이내에서 무조건 냅니다. 알겠죠? 특수각이 아닌 상태에서 문제를 거의 내지 않아요. 저희는 특수각을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런 식으로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요거 한 번쯤은 니네 손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 칠게요. 나는 니네가 그래서 웬만하면 0도에서 90도까지 외우는 게 진짜 최소 단위고 좀 더 빨리 풀고 싶다면 0도에서 180도까지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0도에서 180도 안에 있는 특수각은 외울만 하거든. 어차피 대칭이어서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도에서 180도까지는 조금 외워두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가 존재하고 각의 크기가 존재할 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잖아요. 그래서 사인 알파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C분의 B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코사인 알파가 뭐냐 하면 C분의 A, 탄젠트 알파가 뭐냐 하면 A분의 B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C분의 A, 코사인 베타가 뭐냐 하면은 C분의 B, 탄젠트 베타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B분의 A라고 말을 하겠죠.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은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래네. 그럼 베타는 90도에서 알파를 뺀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자,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특수각이 아닌 일반각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인 37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코사인 53도와 같아야 한다. 이거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렇게는 같아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약속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알아야 돼.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쓰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데서 씁니다.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2도 곱하기 탄젠트 3도 곱하기 탄젠트 89도. 이걸 계산하면 얼마니?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럼 니네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탄젠트 1도는 코사인 1도 분의 사인 1도, 탄젠트 2도는 코사인 2의 사인 2도, 얘는 코사인 3의 사인 3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89 앞에도 탄젠트 88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코사인 88이 있고 사인 88이 있고
얘는 코사인 89가 있고 사인 89가 있겠지.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약분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약분이 된다는 의미예요. 얼마인지 알아서 약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기 때문에 약분이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사인 1이랑 코사인 88은 같아야 되고 사인 2랑 코사인 89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쩍쩍 약분하면 결과는 1이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됐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역수로 표현을 한다. 뭐 역수로 표현하는 거는 잘 안 나오니까 이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얘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볼까? 자,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140쪽 내용 설명을 했고 141쪽 설명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142쪽을 봅시다. 142쪽에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190번과 191번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다 기본적인 것들이고 실제로는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 먼저 91번부터 합시다. 자, 191번 문제를 보면 이거를 보고 몇 사분면각이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몇 사분면각인지를 그냥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사인 값이 양수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느 사분면에서 양인지 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1사분면은 모두 다 2사분면은 사인만, 3사분면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이 음수가 되려면은 2사분면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2사분면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2사분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사인이 양수인데 탄젠트가 음수다? 얘는 4사분면일 수밖에 없고. 괜찮나요? 다음 얘 몇 사분면각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했을 때 0부터 잡고 설비야? 몇 사분면 중하니? 그렇지. 이걸 보고 아 이거는 2사분면도 가능하고 4사분면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4분면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400도입니다. 400도의 동경은 어디에 있냐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400도의 동경은 1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들이 어느 사분면에서 동경을 가지느냐만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각 사분면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금방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니네가 할 수 있겠죠. 그냥 니네가 합시다. 다음 필수 예제 8번. 자, 필수 예제 8번 문제를 보고 이제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이 P의 위치가 3, 4분면이나 이구나까지 확인을 했으면 3, 4분면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5, 12, 13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를 이제 13분의 12, 13분의 5, 5분의 12 이렇게 써놓고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은 탄젠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호가 음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괜찮죠?
요렇게 하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좋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됐죠? 그러면 뭐 니네가 이제 대입하는 건 니네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자, 예제 9번. 자, 가계 크기가 4분의 루트 3이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라. 자, 4분의 루트 3이면은 135도예요. 135도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다가 45도 각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45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사분면각이니까 이사분면은 사인만 양수고 얘네들이 부호가 음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해주고 문제를 풀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처럼 뭐 좌표를 찍어가지고 하는 거는 원래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계속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들어내는가에 초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10번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했는데 양수예요. 그 말은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분면이 있을 때 얘는 둘 다 사인이랑 코사인이 양수니까 부호가 같은 거고 얘는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이야기하나 보다 라는 건데 이 조건은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1사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3사분면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할만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다음 자 11번 우리가 여기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무조건 이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루트 x의 제곱이랑 그냥 같은 거예요. 100%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바라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이렇게 바라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면 이게 90도고 이게 180도니까 이사분면각이라는 뜻이에요. 이사분면의 사인 값은 양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값이 음수면은 절대값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 붙인다고 배웠고 탄젠트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하죠. 자, 필수 예제 12번 별표.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에 맞춰서 잘 그냥 정리를 하는데 그냥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니네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했고 통분도 했고 뭐 묶어주기도 했고 그냥 오류 없이 잘 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냥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모양을 잡아야 되는지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분수가 나오면 통분해야 되는 건 무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그럼 코사인 세타가 있고 여기 제곱되겠네. 분모 분자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분모 분자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값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전개해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1,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자가 2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이걸 내가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서 이분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러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나는 모양을 보니까 왠지 1 플러스 사인을 보면 1 마이너스 사인을 쓰면 왠지 문제가 쉬울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1 플러스 사인이랑 1 마이너스 사인을 곱해보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이라며. 그죠? 그래서 얘가 1로 넘어가면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만들 수 있으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라도 풀어보자 이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사인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을 분모 분자에다 곱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가, 얘는 그냥 따로따로 쓰면 되겠네. 코사인 세타에 그냥 1 플러스 사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코사인 제곱의 코사인에 1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코사인 약분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코사인에 1 플러스 사인. 그러면 분모가 코사인으로 같으니까 이게 통분할 수 있잖아.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이랑 1 플러스 사인 하면은 코사인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게 사람마다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풀어라 라고 딱 정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풀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계산식이 복잡해져 가지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3번.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각의 위치 알려줬나? 자, 각이 4, 4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거를 보고 우리는 여기서처럼 식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값이 5분의 3인데 4, 4분면 각이다라는 멘트 때문에 그냥 여기를 5, 여기를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4, 4분면의 코사인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다. 그럼 여기가 4겠지. 그죠? 그게 괜찮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꼭 저렇게 식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사인 제곱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됐죠? 물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풀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빨리 풀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봅시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14번 봅시다. 자, 자, 1번 문제를 보고 우리가 탄젠트 값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탄젠트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양면에 코사인 나누고 양면에 3을 나누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3분의 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탄젠트지?
그럼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거 4분면 위치를 알 거니까. 각의 위치가 3, 4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괜찮습니까? 3, 4분면 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탄젠트 값을 그리는 겁니다. 3분의 4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괜찮습니까? 삼각형을 그릴 때 각의 위치는 여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거 사인 세타 대 코사인 세타가 4대 3입니다. 그래야지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서 사인과 코사인이 뭐야? 3 사인이 4 코사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인 세타를 4K라고 쓰고 코사인 세타를 3K라고 쓴다면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하면 1 된다네. 그죠? 그래서 내가 제곱 계산을 해서 1을 만들려면은 16K의 제곱, 9K의 제곱이 1이니까 K의 제곱이 25분의 1이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데 K가 5분의 1이면은 5분의 4랑 5분의 3이 되니까 1, 4분면 각이 되는 거고, 이해되나요? K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면 마이너스 5분의 4랑 마이너스 5분의 3이 돼서 3, 4분면 각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문제에서 각의 위치가 3, 4분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K값 2개 중에 이걸 골라야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좀 쉬워 보이잖아. 그죠? 그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꼭 식으로 만들어서 문제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1 마이너스 사인, 1 플러스 사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합차를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모양을 만들면은 문제가 쉬워질 거니까 이건 내가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자, 여기 필수예제 15번 별표. 자, 곱셈 공식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그냥 나 이거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나오면 나 그냥 이거 제곱해야 되겠다. 이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제곱하면은 모양이 이뻐진다. 이거를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뭐야 이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라 그랬으니까 1 플러스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합과 곱. 그러니까 합을 알려주면 곱을 그냥 물어볼 수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합을 알려주면 곱을 물어보는 게 쉬워진다. 그럼 당연히 곱을 알려주면 합을 물어보는 것도 쉬워지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양면을 제곱해서 이거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면은 4분의 1은 1 플러스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다음 2번. 2번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이거 곱셈 공식이니까 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냥 AB 대신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양수값으로 나올 거고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작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음수값으로 나올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주고 각의 위치를 4, 4분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결과값은 양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4, 4분면은 뭐 각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네. 이거 그래서 여튼 그 어디 위치를 설명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양인지 음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거 다 공식이잖아,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공식에 따라 풀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4제곱 공식이 없는 대신에 이걸 전개하면 된다. 그래서 니네가 이걸 보고 이거 1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1을 써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전개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대입, 양면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인 4제곱 플러스 코사인 4제곱에다가 2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을 거니까 거기까지 숫자를 대입해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개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얘의 계산 결과를 오른쪽에다 쓰면은 식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개식을 다 써놓고 식을 다 써놓고 이거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겁니다. 1은 이렇게. 그래서 사인 4제곱 세타 이게 지금 얼마니? 계산하면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3인가? 요게?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8분의 3을 제곱하는 거니까 64분의 9 이렇게 되나?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계산 똑바로 했나 보네.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 곱셈 공식인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6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두 근의 합이니까 5분의 1일 거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두 근의 곱이니까 5분의 k겠죠. 이거 제곱해서 대입하면은 k 값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위에 거 제곱을 하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 플러스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괜찮죠? 요 1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래서 이거 대신에 5분의 1 대입하면은 25분의 1은 1 플러스 2의 5분의 k.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복잡하지 않다. 물어보는 건 똑같아. 그냥 우리가 각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빨리빨리 변환할 수 있느냐가 이쪽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걸 잘해야 뒤에 있는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편해요. 알겠죠? 각 얼마더라? 이거 사인값 얼마더라? 이러고 있으면은 문제가 겁나 어려워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작!